오늘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결국 무죄를 선고했네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 이제 경제계 이목이 사실 다 쏠렸어요. 오늘은 삼성이었는데요. 삼성그룹의 승계에 관련한 1심 선고가 열렸는데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14명의 피고인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일단 법원의 판단 내용 좀 자세히 전달해 주세요. 네, 일단 검찰의 기소는 2020년 9월의 일이에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또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이 회장 측에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당시 이 회장 측이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많이 확보하려고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또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췄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최초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다고 하던가요? 일단 검찰의 기소부터 지금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4년 5개월 걸렸거든요. 예. 진행된 공판만 100번이 넘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이제 피고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재판부도 오늘 설명 좀 길어질 것 같다라고 예고를 하고 시작했는데 또 예상과 달리 50분 만에 주문 낭독이 시작되더라고요. 예. 네, 피고인 모두 무죄하고 이제 발표가 되니까 일부 피고인들은 굉장히 울컥해했고요. 이제 이재용 회장은 최대한 표정을 조금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좀 엿보였습니다. 재판 끝나고는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어요. 앞으로 네. 뭐 등기이사 복귀할 거냐부터 해서 많이 질문이 많았는데요. 별다른 언급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사실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 반응이 굉장히 이례적인 게 네네. 이게 1심이잖아요. 이제 1심이에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예. 네. 그런데 정말 관심이 크네요. 뭐 그만큼 이제 삼성이라는 그룹이 갖는 이제 경제계에서 가지는 존재감이 막 이런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이 사건은 그 삼성의 경영 승계에 대한 검찰이 지금까지 진행했던 한 20여 년의 수사를 집대성한 진짜 그야말로 최종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회장이 1994년에 종잣돈 60억 원으로 출발해서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려고 2022년에 회장 직함을 달기 전까지 예. 약 28년간 진행된 승계 작업 전반을 법정에 세운 거랑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승계 작업이 근 30여 년간 이어졌네요. 그죠. 그 이번에 검찰 공소장을 보면 시작이 1994년에 에버랜드 전환 사채, 그러니까 시비를 산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 당시에 이재용 회장이 이건희 명예회장으로부터 약 61억 4천만 원 정도를 징여받거든요. 그 돈으로 에버랜드 시비를 사요. 근데 이 시비가 당시의 시가보다 굉장히 싸게 나왔습니다. 예. 근데 다른 계열사들은 싼데도 안 샀어요. 그래서 에버랜드가 이걸 이 회장 남매에게 배정했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 시비가 주식을 바꿀 수 있는 채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회장이 이 거래로 에버랜드를 30% 넘게 그러니까 보유하게 된 최대 주주가 된 예.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삼성의 승계 작업의 시발점이었고요. 당시에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시민단체부터 뭐 법학 교수들까지 여러 의혹을 제기했었고 이후 특검으로까지 이어졌지만 대법원에서는 무죄로 끝났습니다. 예. 그럼 검찰이 이번에 크게 주목한 부분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번에 검찰은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가 된 이 회장이 어떻게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공고히 했나 여기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경영권의 핵심이 이젠 계열사의 시총의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전자에 있다고 봤거든요. 예. 그래서 에버랜드로 시작해서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가 경영권 승계의 어떤 수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공소장 마지막에 거론된 게 바로 프로젝트 G였으면. 프로젝트 G 무슨 영화 제목 같기도 그죠. 한데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2대 주주였거든요. 근데 이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하려면 인수를 하려는 주체인 에버랜드의 몸집이 좀 더 컸어야지 가능한 거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뭐 제일모직의 패션 부분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바이오 산업에 뛰어들거나 이런 식으로 에버랜드는 나중에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으로 몸집을 키워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엔 삼성물산이랑 합병을 한 거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제일모직의 한 주가
삼성물산에 약 3주와 동일한 가치를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부분이 이번 검찰 기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탄생한 합병 삼성물산은 사실상 그룹의 지주사가 된 거고요. 예. 지금 여기까지가 그 설명드린 프로젝트 G의 골자입니다. 근데 검찰은 삼성물산 지분이 전혀 없던 이 회장이 물산을 통해서 전자주식을 직접 지배하게 된 게 결국에 경영승계의 핵심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치밀한 구조로 진행되어 왔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네. 1심 결과가 무죄를 받은 거 맞아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이게 근데 이제 이 회장이 이제 승계 과정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16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그 국정농단 사건부터잖아요. 예. 당시 특검이 삼성이 승계에 도움받으려고 지금은 이제 최서원이란 이름이 된 당시에 최순실 씨, 그분의 딸 정유라 씨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파악을 했죠. 예. 그래서 당시에 그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주였거든요. 근데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반대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물산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한테 합병에 찬성 좀 해달라, 청와대가 힘을 좀 써달라라고 청탁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예. 이 사건으로 이 회장은 재판 끝에 2018년에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부터 서울중앙지검이 등장했어요. 그해 12월부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정조준했거든요. 근데 당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이끈 사람이 바로 이복현 부장검사, 지금의 금감원장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차장 검사로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렇네요. 오늘 때마침 이복현 금감원장이 1심 선고에 대해서 언급도 했다고 들었는데. 네, 오늘 되게 공교롭게 오늘 오전에 금감원이 올해 업무계획 관련한 브리핑이 있어서 이복현 예. 원장이 이제 브리핑을 직접 했어요. 그래서 이 원장이 여기에서 아무래도 기자들이 이제 질문이 좀 쏟아졌거든요. 그랬더니 본인은 이제 서초동을 떠난 이후에 재판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좀 곤란하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도 하지만 그게 이제 기소 검사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는 아닌데 다만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중요성을 볼 때 이번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좀 했고요. 네. 또 그런 노력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찌 보면 무죄 선고를 내다본 그런 전망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예. 네. 일단 무죄 선고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경제단체는 환영했죠.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 적극적인 투자, 일자리 창출 이런 것으로 삼성이 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환영하는 메시지를 보였고요. 특히 얼마 전에 이제 대만 TSMC 이야기도 해드렸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경쟁이 각 기업 간에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삼성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는 아니 국정농단에 대한 대법 판결 무시한 거 아니야? 또 프로젝트 G와 같은 명확한 근거도 인정되지 않았다. 한국 기업의 지배 구조가 후퇴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저는 국내 반응도 궁금했습니다만 네. 이번 사건이 국제 투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앞서 언급했던 그 엘리엇 매니지먼트, 예. 지금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정부가 ISDS 국제 투자 분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엘리엇의 주장이 뭐냐면 한국 정부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압력을 행사해서 주주들한테 손해를 끼치고 FTA 규정 위반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지난해 6월에 이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한테 약 5,4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엘리엇이 사용한 법률 비용이나 지연 이자까지 더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300억 원 정도가 넘어요. 엄청 큰 돈이죠. 그래서 정부가 곧장 취소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을 무죄로 판단한 이 1심의 결과가 우리 정부에 유리한 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런 맥락에서였군요. 네. 어찌됐든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네.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이 어떤 역할을 요즘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 어떤
재판 결과가 투표래네요. 투자에 네. 앞으로 큰 역할이 좀 이어질까요? 뭐 실제로 그 21년 8월에 이 회장이 잠깐 가석방됐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삼성이 향후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동안 삼성이 뭐 AI나 바이오, 전장 아니면 뭐 로봇 시장에선 좀 상대적으로 한 발 뺀 상태였거든요. 특히 이제 빅딜로 언급될 수 있을 만한 게 대형 M&A는 17년에 9조 원짜리 미국 전장업체였던 하만 인수한 게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삼성이 쌓아놓은 현금성 자산만 75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고간이 많이 쌓여 있는 만큼 앞으로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